내 이름은 지연, 42. 서울 강남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나 자신을 늘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거울 속의 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햇볕에 살짝 그을린 피부, 어깨까지 흐르는 검은 웨이브 머리, 그리고 여전히 굽 높은 구두를 신을 때마다 따라붙는 시선들. 나의 곡선은 여전히 말없이 존재를 증명했고 얇은 립스틱 색조마저도 나를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오후였다. 갤러리를 마감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길, 한강 다리를 지나 성수동 골목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다. 계기판 불빛이 꺼지고 바퀴는 한쪽으로 기울듯 이상했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타이어가 완전히 펑크나 있었다. 하늘은 여름 저녁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좁은 골목은 고요했다. 휴대폰을 꺼내 견인차를 부르려던 순간 뒤에서 한 대의 오토바이가 다가왔다. 검은 헬멧을 벗어내리던 그는 마치 드라마 속에서 걸어나온 듯한 젊은 남자였다. 괜찮으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는 29쯤 되어 보였다.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체격, 흰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어깨선, 그리고 눈빛은 낯선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이름은 민호라고 했다. 나는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타이어가 완전히 나가버려서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 차로 다가왔다. 그는 숙련된 손길로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냈다. 티셔츠가 움직일 때마다 허리선이 드러났고 그 작은 틈새에서 보이는 탄탄한 복근에 내 시선이 잠깐 멈췄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눈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의 손가락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묘하게 깔끔했다. 나사 하나를 조일 때마다 굵은 손목이 단단하게 움직였고 나는 무심코 손끝이 내 무릎 위 얇은 원피스를 스치는 걸 느꼈다. 그 원피스는 여름날 맞춰 입은 연한 민트빛이었는데 민호의 눈길이 몇 번이고 그 자락을 따라 움직였다. 다 됐습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옷을 털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 아니라 나에게 더 오래 머물렀다. 그 순간 한강 다리 위의 노을빛이 그의 뺨과 내 어깨를 동시에 물들이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어쩌면 시작의 신호 같았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하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민호가 내 전화기에 이름을 저장하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는 그 필요한 게가 단순히 타이어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불빛들이 흐려 보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짧은 문자 몇 개만으로도 서로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에도 알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고 손끝으로 스크린을 누를 때마다 나는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욕망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문이 열리면 쉽게 닫히지 않을 거라는 걸. 민호와 연락을 주고받은 지 사흘쯤 되었을까?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왔다. 문자 속 그의 말투는 짧지만 묘하게 여백이 있었다. 그 공백을 내가 채워 넣는 동안 상상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그의 메시지는 평범했지만 내 심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옷장을 열었다. 오늘은 단순히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도 작은 선언 같은 날, 흰 블라우스에 얇은 베이지빛 슬랙스를 고르고 발목까지 오는 블록 힐 구두를 신었다.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 귀에는 작은 진주 이어링. 그리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내렸지만 몇 가닥은 고의로 흘러내리게 두었다. 민호의 집은 마포의 오래된 빌라였다.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서자 그의 공간은 예상보다 단정했다. 작은 거실,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바람, 그리고 오래된 소파.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커피 드실래요?
그는 주방에서 머그잔 2개를 꺼냈다. 흰 티셔츠에 회색 조거 팬츠, 발에는 슬리퍼.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여행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운동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신발은 깔끔하게 닦여 있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 신발끈을 풀고 있는 그의 손가락을 떠올렸다. 그가 커피를 내 앞에 놓으며 웃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나는 잔을 잡았지만 뜨거운 커피보다 그의 시선이 더 강렬하게 손끝을 데웠다. 그는 소파 옆에 앉으며 살짝 몸을 기울였다. 우리의 무릎이 닿았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내 심장은 더 크게 반응했다. 우리는 여행 이야기, 일상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말이 오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의 눈빛은 단어보다 앞서 내 마음을 읽는 듯했다. 순간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누나, 저 믿으세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긴 미소였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한 온기. 방. 보여드릴까요? 그의 제안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끝에서부터 이상한 전류가 올라왔다. 구두 굽이 마루에 부딪히며 내 심장을 대신 두드리는 것 같았다. 방 안은 어둑했고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공간을 비췄다. 책상 위에는 열려있는 책과 펜이 흩어져 있었고 침대 옆에는 깔끔하게 개어둔 셔츠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 하얀 셔츠 위에 손끝이 스쳤다. 그 순간 민호가 내 뒤에서 다가와 속삭였다. 누나, 지금 떨리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이 짧게 끊어졌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고 얇은 블라우스 천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전신을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금 나는 어떤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민호의 손길이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블라우스 얇은 천 위로 전해지는 따뜻함은 내 피부에 그대로 번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시선은 끝내 나를 붙잡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가볍게 커튼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우리 사이의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다. 누나. 그가 부르듯 낮게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우리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다.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짧은 머리카락 한 올이 내 볼을 스쳤다. 그 사소한 접촉이 내 심장을 크게 흔들었다. 그의 손은 이제 내 손등을 감싸고 있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손, 나는 무심코 내 손가락을 움직였고 그는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손가락이 서로 얽히자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듯한 기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내가 입고 온 블라우스의 단추 중 맨 위 단추가 살짝 풀려 있었다. 그 틈새로 목선이 드러나 있었고 민호의 눈길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목걸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얇고 은은한 빛을 내는 장신구가 손끝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게는 구두나 목걸이 같은 사소한 장식품조차 누군가의 상상을 자극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떨리세요?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조금은. 그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놓지 않고 살짝 당겼다. 자연스레 나는 침대 끝에 앉게 되었고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감싸 안는 듯 드리워졌다.
내 발끝이 그의 조거 팬츠에 스치자 그는 순간적으로 멈췄다. 나도 숨을 고르며 그를 올려다봤다.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목 위의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 단순한 행동조차 마치 내 마음의 결계를 시험하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도망치고 싶지도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끌려들고 있었다. 누나, 지금 멈출까요? 그의 물음은 예의였지만 동시에 도전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미묘한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민호의 눈빛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았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그는 내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 안을 비추는 스탠드 조명이 우리 사이의 긴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구두에 시선을 주었다. 항상 이렇게 우아하게 신으세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내 발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다리를 살짝 움직였다. 발목에 매달린 얇은 스트랩을 그가 풀어내자 구두가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남은 한 짝도 같은 방식으로 벗겨졌다. 그 순간 내 발끝이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묘한 노출감이 밀려왔다. 그의 손가락이 발목을 스치며 올라왔다.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그 길은 너무도 긴장감 있게 느껴졌다. 슬랙스 천 위로 그의 손이 닿자 얇은 옷감 사이로 전달되는 온기는 더 뜨거웠다. 누나, 아름다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손끝으로 목걸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은빛 장식이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그는 시선을 그곳에 고정했다. 마치 목걸이와 내 목선, 그리고 숨결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는 내 앞에 앉아 내 팔목에 걸린 은팔찌를 손끝으로 만졌다. 그 단순한 행동조차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다. 손끝이 팔찌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민호. 멈추지 마요.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단단히 굳어졌다. 그는 내 손을 살짝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체온을 느끼며 동시에 내 몸의 긴장도 풀려갔다. 서로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을 귀 뒤로 넘기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빠른 건 하나도 없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을 조심스럽게 탐색했고 나는 그 모든 길을 허락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이미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길은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서두름은 없었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나를 감싸듯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내 목선에 닿자 펜던트가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 방 안에서는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셔츠 끝자락을 잡았다. 민호.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낮았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다시 올려두었다. 뛰는 심장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더 차분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그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방 안의 긴장된 공기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열어 확인했지만 화면에 뜬 발신자는 낯익은 이름이었다. 남편.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손끝이 떨렸고 민호도 내 표정을 읽었다. 받으셔야죠.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잡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잠시 망설였다. 노크도, 질문도, 설명도 필요 없는 순간. 그저 한 통의 전화가 우리의 세계를 갈라놓고 있었다. 진동이 멈추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처음의 설렘과는 달랐다. 이제는 선택의 무게로 눌려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에 걸린 팔찌를 가만히 잡았다. 그 눈빛은 질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가 이미 건넌 이 강에는 다리가 없다는 걸,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는 듯.